일단 내일이죠. ADR. 그러니까 여기 공모에 글로벌 자금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그걸 한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과연 이 ADR이 SK하이닉스 본주 혹은 우리나라 반도체 전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디까지 지금 생각을 하세요? 일단 너무 기대하지 마라. 이 답이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미국도 반도체가 좀 꺾였죠,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메모리 쪽은 많이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과열일 때 들어갔으면은 생각보다 과열이 심해지면서 피해가 더 클 수도 있는데 고점에서 물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이제 ADR 상장이 좀 조정이 나오고 나서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스타트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7배 이상의 자금이 몰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들한테는 안 받고 기관들만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되게 관심이 큰 거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본주와 이제 일정 비율 교환도 가능한 쪽으로 맞아요. 이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교환이 가능하다는 거는 두 사이의 그 갭이 한마디로 이제 그 본주와 ADR 간의 어떻게 보면 이제 괴리가 적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얘기는 SK하이닉스 본주가 그러니까 ADR이 올라가면 본주가 따라가는 형태가 나올 거고요. 본주가 올라가면 또 ADR이 따라가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빠질 때도. 그래서 지금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다. 일정 부분 교환이 안 되면 네. 괴리율이 커질 수 있죠. TSMC가 그건 교환이 안 되는 10에서 15% 이상 괴리가 있던데.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SK하이닉스도 상장해 보고 나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긴 한데 제가 기대하지 말라는 얘기는 ADR 상장한다고 해서 공모가에서 엄청 막 스페이스X처럼 빵 뜨고 가는 게 아니죠. 맞아요. 스페이스X는 새로 상장한 애고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완전 신규 상장이죠. 근데 여기는 있는 주식을 상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방식이죠, 거의. 신주 발행한 걸 가지고 그대로 그 시장에만 갖다 놓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갖다 놓는 이제 분신 같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급등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예, 어렵고 대신에 이제 기관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유는 그래도 마이크론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으니까 그 갭을 좀 메꾸지 않겠어? 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갭이라고 하는 게 PER 기준으로 따져보면 뭐 1배에서 1에서 1.5배? 보통 이제 많이 차이 나면 한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네. 근데 그 정도 메꾼다고 해도 과연 그러면 똑같아질 것이냐? 똑같아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닉스랑 마이크론보다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벌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마이크론이 3등 업체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마이크론이 주주하는 정책은 더 세게 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주주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주주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떻게 보면은 밸류에이션 차이는 거기 가서도 유지할 것 같다. 일시적으로 붙을 수는 있겠지만,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업은 있죠. 마이크론의 밸류만 올리기는 좀 애매하다.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어느 정도는 예전에 뭐 한 20-30% 할인 받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한 10% 내외 정도에서 할인 받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ADR이 마치 뭔가 이제 풀리지 않는 실타래를 풀어주는 키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엄연하게 보면 그냥 분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가지고 갑작스럽게 막 화끈한 슈팅이 나온다거나 추세가 어렵죠. 네. 반전이 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글로벌 IB들 요새 보면 되게 얄미운 게 본주 팔아라. 그래서 ADR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들은 뭐 그들 시장에서 플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건 이제 수시로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계 보고서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예. 영어로도 거짓말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그 리포트들과 다르게 미국의 IB들의 리포트들은요, 그닥 그렇게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도 이제 실적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리포트를 좀 강하게 세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그게 뭐가 자기한테 이익이냐? 그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똑같은데 리포트를 보통 기관들이 사서 보죠. 맞아요. 예, 풀 리포트를 사서 봅니다. 근데 돈 주고 사서 봤는데 이거 괜찮네, 내용이 괜찮아, 아이디어가 괜찮아 그러면 그 종목을 사던가 아니면 얼마 전에 나왔던 이제 모건 스탠리
네. 예, 숀킴이 쓴 그 리포트 같은 경우는 네. 양빵이죠. 맞아. 무슨 양빵이냐? 하나는 팔고 하나는 사래. 그러니까 메모리는 팔고 빅테크는 사라는 거죠. 하이퍼스케일러들은 사라는 건데 그 얘기 자체가 뭐냐면 야 우리 창구에서 이것도 팔고 이것도 사. 수수료가 2배가 나오고. 그렇죠. 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예, 팔고 사고 막 이런 거. 예, 그래서 영업의 일환으로 보셔야 된다. 그래서 리포트의 TP라든지 자극적인 문구 이런 걸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리서치 센터장이나 이제 전체적으로 뭔가 틀을 잡고 해요. 품위를 올리면 예. 순서대로 이제 사인을 해주죠. 결제를 받아야 돼. 컴플라이언스. 그러니까 컴플라이언스가 우리나라는 좀 세고요. 근데 미국은 생각보다 자율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딴소리 막 하죠. 같은 증권사인데도. 같은 JP 모건인데 아니면 같은 이제 모건 스탠리인데 뭐 큰 이제 그 전략자시는 분은 막 좋다고 한국 좋다고 그러는데 쟤네 막 메모리 팔라 그래. 예, 그런 거예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쿼터가 달라요. 지금 우리나라 쪽 그 메모리 그 한 숀킴 그분은 홍콩입니다. 홍콩. 아시아 지부에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거래 많이 하게 하려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얄밉더라고요. 예, 너무 그 타이밍도 딱 맞춰서 냈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한 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약간 좀 의심이 된다. 예, 그러니까 너무 외사 보고서에 집착하지 말고 최근에 그나마 뭐 좀 반도체 쪽에서 외사 보고서가 그나마 괜찮게 나오는 거는 이세철 전무가 있는 CT가 그나마 좀 깔끔하게 나오고 있는 편입니다. 예, 너무 과하지도 않고, 예, 너무 뭐 약하지도 않고. 지금 SK하이닉스가 뭐 37조, 40조에 달하는 자금을 확보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ADR 그 이제 확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히 ADR을 위한 자금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투자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엔 우리가 그냥 민감하게 반응할 건 없는 거죠. 그래도 이제 최근에 환율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SK하이닉스 상장 이슈입니다. ADR 상장은 그 최태원 회장, 그러니까 SK하이닉스 쪽에서 얘기를 했죠. ASML 장비 사는 거랑 그거는 이제 어차피 달러로 내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건 빼놓고 그래도 한 조 단위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근데 나머지는 다 국내예요. 국내에 설비 투자하는 데 쓰겠다. 그러면 환전을 해서 국내로 갖고 와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그 중에 한 80% 이상은 갖고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반영한 거죠. 한꺼번에 돈이 환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쏠린 거죠. 예, 쏠리면서 그걸 예상하고 미리 빠지는 거죠. 예, 환율이. 예, 그렇게 해서 원화가 좀 강세가 되는 거에 거기 원인이 있고요. 뭐 그 돈 가지고 이제 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계신데 네. 얼마 전까지 적자였어요. 맞아요. 예, 그게 팩트죠. 예, 그래서 이제 돈이 좀 모인 거야. 근데 이제 투자는 계속 해야 돼요. 근데 또 직원들도 달라 그래. 직원들 안 주면 또 이제 삼성전자 간다 그러고 옮겨가니까. 뭐 TSMC 간다 그러고 이러면 어떡하니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달래느냐고 또 돈 쓰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이어서 또 공장을 계속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잘 유용하게 아마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그럼 실적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약간 하필이면 약간 지금 역대 분기 사상 삼성전자보다 돈을 많이 남긴 기업이 없잖아요. 이거 기네스북에 올라갈 그러니까요. 기록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분기도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또 엄청난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높은데 예, 예, 예.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려운 게 이런 날에도 그 하락이 징크스를 이기지 못하고 또 하락이 나오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흔히들 비유를 많이들 하시는데 100점 맞은 애한테 너 다음에 120점 맞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도 난 100점 맞을 자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120점이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120점은 없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 지금 이제 2분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맞아요. 1분기 50조 벌었는데 갑자기 2분기에 지금 거의 110조 가까이 벌었는데 충당금 제외하고 89조. 뭐 89조라니까 거의 90조 벌었는데 그러면 거의 2배씩 증가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2배 증가했는데 다음에도 2배 증가는 못하죠, 당연히. 그건 현실적으로는 네. 물리적으로 불가하겠죠. 네, 불가하죠. 그럼 업사이드 폭이 얼마나 될 거냐? 최소 20%에서 30%로 보고 있어요. 근데 에이, 야, 아니야. 20%, 30% 못 가. 그리고 야, 그럼 이익률이 50%씩 올라오다가 20%로 빠진 거니까 빠진 거야. 그렇게.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한참 우리가 잘 나갔을 때 네.
계속 폭발적인 성장을 하다가 조금 처진 거 가지고 이제 확대 해석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비슷한 논리인데 그게 너무 빠르죠. 지금 너무 빠르고 그리고 벌써 또 28년도를 걱정해. 지들이 언제부터 28년도를 걱정했다고? 내후년. 아니 작년에 올해도 몰랐으면서 맞아요. 예, 재작년에는 작년도 몰랐고 맞아요. 작년 초에 9월달에 그런 일이 발생할지도 아무도 몰랐잖아. 그렇죠. 근데 28년도들을 어떻게 한다고? 28년도부터 꺾인대. 근데 꺾인다는 근거는 초등학생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무슨 사고 방식이냐면 증설하잖아 니네. 그러면 물량이 남아 돌겠네. 야 그러니까 가격 떨어지겠네. 야 그럼 너네 아무리 큐가 늘어도 전체적으로 이 영업이익은 줄 거야. 지금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애널리스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예 28년도 제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27년도에서 모르면 아예 제시 안 하면 돼. 아니면 27년도랑 비슷하게 그냥 쓰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 노건창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 이거 들어보면 그게 한마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8년도면은 울트라 루빈이 나오는 시기죠. 뭐 카이저레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난리 치고 있긴 한데 베라 울트라 그러니까 이제 한 단계 버전업이 되면 HBM4E가 본격적으로 들어갈 텐데 4E가 들어가는 시기가 보통 그 28년도 상반기 정도라고 보면 출시가 27년도부터 28년도 이렇게 쭉 들어갈 거 아니에요? HBM이 지금 루빈보다 4배 더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곱하기 4잖아. 그렇죠. 그럼 HBM이 곱하기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HBM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네. 그럼 그거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게 돈이 되니까. 네. 그거는 어차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거 아니에요. 픽스에서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건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둘이 나눠서 납품을 하든 HBM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거죠. 양이. 그럼 뭐 아무리 어차피 D램으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D램을 더 생산하고 싶어도 그쪽에 쏠리면 D램이 부족하죠. 못 만들죠. 한정된 라인을 가지고. 근데 28년도에 공장이 엄청나게 다져지는 게 아니거든. 맞아. 예, 28년도에도 그러면 D램은 바틀렉이 지속된다. 좀 그 논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 걱정을 앞서서 하고 있는 것 같다.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빠지니까 원래 빠질 때는 안 좋은 뉴스를 더 많이 내보내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37만 원 갔던 삼성전자가 27만 원 갔다? 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엄청난 조정이다. 예. 그럼 기회가 또 오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파운드리까지도 뭔가 확 변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다음 분기 실적도 지금 거의 담보된 실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주가에 조정이 나오는 거를 우리는 그러면 기회로 삼아야 될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수급적으로 좀 많이 밀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업의 좋고 나쁜 거와 다르게 갈 자리에서 계속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들. 뭐 이게 이제 대표님의 시선에서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좀 더디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삼성전자를 팔아서 SK하이닉스를 사고 싶어하는 쪽이 있다. ADR 때문에. 예, 공모자금. 이 외국인들은 그래서 좀 최근에 많이 팔았던 걸로 보이고 지금 최근에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팔았어요. 촬영 당일날 9일날 조금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도 지나봐야 알죠. 그러니까 최근에 외국인들이 그러면 7월달 들어와서 왜 삼성전자를 자꾸 팔았을까? SK하이닉스 ADR 살라고. 그건 이제 노건창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거 ADR 상장 끝나고 나면 오히려 삼성전자가 외국인들 수입이 좋아질 수 있죠. 거꾸로. 왜냐하면 그동안 이거 팔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공모하고 남은 자금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또 뭐예요? 어차피 반도체 사야 되는데. 그러면 삼성전자 또 사러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뭐 왜 빠졌냐? 뭐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 거지만 좀 지나치게 과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예, 지금 PER이 5배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수요일 종가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가 4.8 오랜만에 보는 숫자네요. 옛날에 현대차에서 보던 숫자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6, 7배까지는 갖다 놔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은 저점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돌아서는 거 좀 확인하고 근데 예전처럼 속도감이 옛날처럼 빠르진 않을 거예요. 반등이 빨리 나올 수는 있어도 37만 원을 언제 돌파할 거냐, 뭐 이런 걸 뭐 다음 달 안에 돌파할 거냐, 이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이젠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예, 네. 조금 무거워질 거예요. 그래야 또 ETF도 또 거래가 좀 덜 될 거고. 그러니까 2, 3% 내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ETF 재미없거든요. 왜? 맞아. 예, 레버리지가 재미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또 그쪽도 수급은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큰 골자로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우리가 혹시 모를 악재는 아직은 없다. 대신에 이제 수급적으로 다소 무거워지는 구간에 도달을 했으니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좀 냉정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그러면 정말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그렇죠? 대표님께 인터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2부 시청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